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APR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12만 원입니다. 잘 가다가 오늘 왜 이래요? 그러게요. 오늘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차익 실현이었을까요? 네타나 후한테 물어봐요.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미사일 날린 사람이야. 네. 폭탄 날린 사람이라고요. 아무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출렁거렸거든요. 네네. APR이 화장품의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런 그 주도주는 또 최수정 대표님이 잘 보시니까 네. 화장품의 대장주가 지금 출렁거렸거든요. 네. 제가 지금 차트를 확인 못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전화기를 안 가져와서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어제 고점 대비해서 예. 보면 네. 오늘 한 3% 조금 더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잘 가다가 오늘 왜 이래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오늘 왜 이러는 건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 네. 이유가 궁금하면 거기까지. 그럼 예. 그 다음에 빠르게 오늘요. 마음 잡고 종목 진단 많이 할 테니까 유튜브로 한번 실시간 올려주시면 최대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PR은 그냥 봅니다. 이유는 APR은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는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APR 같은 경우 메디큐브라서 이 제품이 워낙 핫합니다. 모공 패드. 실적이 왕이다. 예? 실적이 왕이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가 예전에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을 바라볼 게 아닙니다. 제가 화장품 업계는 ODM 오인 업체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APR 요 세 종목이 화장품의 새로운 대장주니까 네. 실적 계속 성장하는 거에 주목하자. 얼마의 매수 아까 하셨는지 제가 자꾸 못 봤는데 12만 원. 12만 원이죠. 뭐 최근에 붙은 건 맞습니다만 12만 원 밑에서 눌림이 좀 오면 차트 잠깐 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차트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뭐 좋은 타점은 이런 자리가 좋은 타점이에요. 매수 시점은. 근데 이제 여기 상태 올라갔잖아요. 12만 원 본인 매수가 아래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과열된 다음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가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을 위해서 중기적으로 홀딩해볼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이다. 좀 그대로 보유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실적이 깡패다. 이런 논리예요. 네. 예. 자꾸 이제 주유소 사건처럼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세게 멘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굉장히 요 근래 들어서 화장품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500, 한 30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 되면은 2천억 정도를 전망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그럼 내년에는 지금의 성장성이 이어진다면 잘하면 3천억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받은 겁니다. 그럼 현재는 시가총액 자체가 4조, 5조, 거의 5조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선발이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단가가 12만 원 하셨는데 12만 원 자리 때는 아까 최수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차례 내려올 수도 있는 그 자리가 맞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시장에서 좀 이런 그동안 강세였던 종목군들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관점 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시장하고 상반기 시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상반기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은 관세에 따른 우려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제 7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우선 연장했던 부분 한번 풀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세 부분이 해소된다 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중심이 누가 될 거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APR 같은 경우를 비중을 얼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수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원 이하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간에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세 자체는 엄청나게 단기간 나온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추세 자체를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로 가게 된다 했을 때 추세 라인 때의 지지를 받으러 한번 올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공교롭게도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라인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4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13만 8천까지 갔었는데 13만 원 초반, 그러니까 오늘도 종가 13만 1천 원이지만 13만 1천 원에서 3천 원 정도는 언제든 줄 수 있다 보는데 그 자리에서 우선은 절반 정도 우선 챙겨놓고 그다음 나머지를 상황 보면서 나중에 재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12만 원짜리 때 깨진다 하더라도 성장성이나 앞으로 보면 더 위로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려온다 했을 때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매수해도 좀 더 안정감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수환 대표님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본다는 관점에서는 차이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한강 가보세요. 네. 외국인들 진짜 많죠. 그렇죠.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이에요. 네. 예. 그렇게 많으니까 이런 인바운드 관광이나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절반 정도 13만 원 초반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또 우리 최수창 파트너가 짚어주신 것처럼 들고 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APR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화투자증권 들어왔고요. 매수가 5,500원입니다. 친구가 하락할 때 매도하라고 했는데 팔아야 할까요? 글쎄요. 친구가 매매를 좀 가르쳐 드리나 봐. 네. 예.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예. 잘 설명해주고 좋은 친구인데, 네. 근데 하락하면 매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하락했어요. 네. 야, 그래서 고민이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하나투자증권도 증권주의 또 증권주가 또 주도주였잖아요. 네. 또 이런 거는 또 주도주 잘 펴시는 최수창 대표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제 친구가 이렇게 매도하라고 했다. 네. 네. 시대가 오래돼서 지금은요 스스로 하세요. 이제 배워서 하시면 돼요. 얼마나 배울 기회가 한국경제TV에서 많습니까? 교육 방송도 많고. 네. 하나투자증권 전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뭘 고민합니까? 이익 구간인데 이익 실현 하고 싶으면 하시고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대차게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는 이번에 다르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주가 지금 붐이.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뭐 실적도 나옵니다. 해외 법인들이 이 부분보다는 결국 증시 전체 상승 효과와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이 회사는 많냐? 많진 않아요. 근데 같이 뛰는 거예요. 증권주에서 자사주 많은 거 이제 부국증권이라든가 또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권이 레벨업되는 이유는 상법 개정 때문에 증시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것. 현 정부, 새 정부에 대한 증시의 어떤 친화 정책들이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권업종은 주도 상승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빨리 보는 이유는요. 결론부터 먼저 딱 찍어드리고 설명드리는 거 쉽게. 네. 신고가로 떨어지는 건 겁날 게 없습니다. 신고가 외봉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리바운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5,1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사서 지금 하루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이 친구한테 하루 만에 사고 하루 만에 팔러 이거 매일 어떻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본인이 아까 샀다 팔았다 우리 강 대표님 얘기했듯이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의 대응이 어떤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스라는 거잖아요. 업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눌리고 흔드는 과정이 있어도 이 전고점, 이 고점 신고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겠죠. 네. 저 고점은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증권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 눌릴 때 없는 분들은 눌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았다 다시 사든 계속 가져가든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고점은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한테 매일 물어보기 그래가지고 여기다 물어봤나 봐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관용으로. 예. 어쨌든 증권주 지금은 네. 최근에 주도였다. 계속해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약수익이에요. 예.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강지훈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증권주는 실적이라든 이거 대비해서 워낙에 쌌고 주저하는 정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에서 모멘텀을 못 받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주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투자증권 약간 다르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그 외적 채권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종합증권사로서 활동하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은 고객 중심의 사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업들 상대로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쪽에 다 같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증시 상승이라는 부분을 온전하게 가져가기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좀 해드리자면 지금 제가 주간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죠. 이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2021년도의 고가를 다 넘어갔죠.
그리고 하다못해 증권 중에서 삼성증권도 다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증권에서 조금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우리 대신증권 같은 경우 보더라도 다 2020년대 고가를 넘어간 케이스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을 딱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얘는 고가를 못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고객 중심으로 거래 수수라든지 해외 증시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쪽하고 아닌 쪽하고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는 다 똑같이 증권이라 하니까 증권 시장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투자증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를 주로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게 두나무 투자증권이고 두나무가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할 때 이 하나투자증권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기술하고 더불어서 그 카카오 그 인베스터가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대치가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 시장 자체도 강세 때도 모멘텀이 들으니까 같이 강세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3,000포인트가 우선 넘어갈 수도 있고 5,000포인트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로 본다면은 결국 증권은 증권이니까 같이 가는 과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른 증권과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생각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 단가게 싸게 잡으신 케이스는 아닌데 네. 요 구간이죠. 7,000원, 6,500원에서 7,000 사이. 저는 여기서 비중을 일부는 떨어 놓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를 다른 증권사들은 다 넘어가서 지지 테스트를 받으러 올 때 이 종목은 고점을 저항을 인식하고 또 조정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 매수가 이상에서 그래서 수익을 좀 보는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중에 정말 증권으로만 순수하게 국내 증시 3천 5천 포인트를 노리는 관점에서의 증권을 생각한다면 하나투자증권보다는 다른 증권 쪽에 무게를 실으시는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라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대장은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외적으로도 삼성증권이라든지 NH투자든지 다 괜찮습니다. 저 한 가지 반박. 괜찮다. 네. 보여주시죠. 보세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증권업종 다르다고요? 4월 4일 탄핵 이후에 4월 9일이죠. 요 시점이죠. 예. 지금 이게 미래셋입니다. 예? 미래셋 터졌어요. 네. 이때부터 쭉 올라갔어요. 자사주 제일 많아요. 실적 갖고 올라간 게 자사주 새 정부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 16,000원대까지 눌림이 올 수 있는데 눌리면 그냥 또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안 올라갔냐?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잘 볼 거예요, 이제. 삼성증권 같이 갔죠? 네, 미래셋증권 같이 갔네요. 같이 예. 갔죠? NH투자증권 같이 갔어요. 네네. 키움증권 같이 갔어요. 네.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카카오페이도 카카오증권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급등 나왔어요. 메커리인프라, 상상인증권, 현대차증권, 디올, 다올증권, DB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갔어요. 네. 대신증권 갔어요. 유진투자증권. 그럼 다 보겠어요. 아니 네. 다 보자고요. 뭐 하나투자증권, 유아증권, 네. 코리아에셋, 교보 다 가죠. 네. 무슨 치마만 들으면 다 여사로 본 것처럼 증권업도 이 증시에서는 같은 섹터가 움직일 때는 네. 가리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네. 이 종목이나 저 종목이나 누가 어떻게 눌림에서의 상황에서 잘 끌고 가느냐 싸움이거든요. 네.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오, 네. 뭐 한마디 저도 반박 좀 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시장에서 증권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방송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8,740원에서 매수를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왜 하나투자증권하고 이걸 분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최수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혀 다르다, 뭐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증권주들에서 대장이 있고 먼저 친 종목이 있고 실적이나 자사 주주하는 정책 등등등 다 들어온 건 똑같은데 처음에는 시장에서 다 시장이 좋고 이 최근 들어서 지수가 지금 뭐 선거 끝나고 나서 10%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증권 지수가 당연히 다 급등하니까 다 같이 간 것도 맞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는 부분에서 생각 한번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우리기술투자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같은 결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두나무 모멘텀이니까. 그러니까 증권주 다 같죠. 그러면 우리 한국기술투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차트를. 한국기술투자도 증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급등 나온 거 똑같죠. 하나투자증권도 똑같이 그전까지 강세 못 뛰다가 최근 들어서 시세 나올 때 같이 뛰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뭐냐면 하나투자증권은 이 두나무 상장에 따른 기대치가 더 먼저 크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네. 두 분의 의견 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서로 막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예. 네. 제가 침이 막 튀어요. 예.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증권주 지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퍼스텍. 퍼스텍이요. 네, 4,560원요. 매수가. 네. 4,560원이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전망. 네, 요거- 그거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뭐 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네. 요거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튀어오르는 그쵸, 그런 그쵸. 예, 상황인데 아주 시기 적절하게 잘 전화 주셨어요. 이제 먼저 최수상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기업의 본질로서 가치 평가를 받거나 실적 성장을 하거나 또는 산업에 있어서 주력의 어떤 주도 산업군에서 주도 종목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기업 가치 성장에 따라서 올라가는 첫 번째 우리가 APR 했죠.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증권주에 때 증권주는 새 정부에 대한 또 정책 기대감이 더 반영됐죠. 네. 정책적인 기대감 올라가는 게 있고 지금 이거 세 번째 공교롭게도 말 그대로 테마예요. 어떤 이슈의 트리거가 생겼을 때 그에 반응을 해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소위 테마라고 하거든요. 실적 그런 거 무시하고 오로지 기대감 갖고 그럼 퍼스텍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러면 세 번째 테마에 속한다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배당도 받고 뭐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상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이후에 테마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퍼스텍은 이번에 중동 전쟁 또 이슈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튀어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 이슈를 굉장히 길게 보고서 여러분이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이거나 어떤 사회적 이슈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무당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 감고 있으니까 너 누구 며칠 날 매도 며칠 날 어디 길 가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적인 노이즈가 생긴 거는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망한다라는 것은 전략가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테마적으로 대응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적절히 어느 시점이면은 매도 시점을 해서 그 자금을 딴데 갔으면 아버님이 좋겠어요. 4,500원대 잡으신 거예요. 4,300원까지 왔으니까 네. 오래 기다렸다가 지금 매수가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요 시점 적절이라는 표현은 예. 아마도 다음 주 일주일 사이에 저는 이익 실현했으면 좋겠다. 매수가 이상으로는 올 수 있다. 한 번은 털실 수 있는데 거기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4,700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뭐 5,000원 갔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실전에서 대응의 영역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적절히 매도 시점을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아버님 욕심 내려놓으시고 네. 죽다 살아났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맞아요. 파시면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서 본질이 좀 더 산업 쪽으로 주도 산업군을 갈 수 있는 예. 평가받을 수 있고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종목을 가라. 잠시 후에 그 대한주에서 말씀해 주실 네,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버님은 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자신 반도체 있게. 보셔야죠 지금. 어.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반도체 쪽 보시는 자신 게 있게. 좋아요. 예.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준비해 오셨거든요. 좋습니다. 그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강재현 대표님은 이거 사실 뭐 전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만 조금 네.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인데 제가 최수환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거의 100% 동감합니다. 오, 그러니까 저는 덧붙이고 자식할 거 없이 차트만 딱 보고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3년, 4년 동안의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박스인데 공교롭게도 추세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차트로만 보면은 이거를 한번 위로 가서 5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가지는 차트입니다. 근데 방금 최수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테마라든지 이런 성격이고 시장 중심에 될 만큼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에서는 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기대치를 가지게 되면 한두 곳도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매수가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술적으로 잘 팔아서 뭐 4,700원을 팔 수도 있고 5,000원 팔 수도 있고 그 부분인데 그건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내려놓고 시장에서 잘 갔다 하더라도 그동안 고생한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새로운 쪽으로 잘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더 먹는 것보다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꼭 매도하시는 전략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스텍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21만 원입니다. 나수당님의 종목이고요. 비중이 꽤 있으셨어요. 5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데 네. 오늘도 20만 원 아래로 내려갔죠. 현대차.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또 될까요? 관세 얘기도 계속 나와가지고 그쵸. 찝찝해요. 네. 트럼프가 또 시작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요 현대차는 저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주도 상승 업종이라는 건 안 봐요. 자동차 관세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하여튼 말이 많아요. 예. 네. 시끄러운데 굳이 거기 가서 비빌어서 뭐 얻어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도 상승 종목 다른 쪽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21만 원에 있는 분 지금 19만 9천 원인데 빨리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점진적 반등 나오는데 주도 상승 종목 가면서 바닥주에서도 같이 기술적으로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도체였고 자동차였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아예 지금 안 하는 게 좋다.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분들은 조금씩 사는 거 몰라도 그러면 지금 자동차는 바닥에서 갈까 말까 하는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점에서 수급이 돌면서 순환 상승을 전체적으로 해주니까 바닥주들이 21만 원에 본인 매수가 이상으로 오면서 한 최소 22만 원대까지는 한 달에서 뭐 길게는 2달 요 정도 기간에는 22만 원대까지 단기 목표가를 보면서 홀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 이런 뜻이네요. 네. 최근에 BYD가 위기설이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좀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대차? 저는 현대차 이게 항상 이 자동차 얘기를 하면 최선 대표하고 많이 경론을 하는 부분인데 네. 저 지금 21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죠? 네. 이거는 제가 하나 좀 자식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3개월, 6개월 한번 점 있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중간에 팔지도 마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22만 원에 되던 25만 원에 되던 그때도 팔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이게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다 해드리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시장이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요인 중에 여러 가지인데 상법 개정안이 우선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상법 개정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자산가치 저평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얼마큼 해소하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관세가 들어왔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정말 최하고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선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국내 그동안 저평가라고 얘기했었던 금융, 특히 은행, 증권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다 자산 가치도 훨씬 더 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되는데 우려를 해서 주가가 최악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7월달 관세 협상을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풀린다 하더라도 모멘텀 받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 하면은 자회사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20조입니다. 근데 현대로템의 지분, 대주주는 현대차가 33% 갖고 있거든요. 상장된 기업들 내에서만. 그러면 현대로템에 대한 지분 가치만 6조인데 그거 현재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늘 얘기가 나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결국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올해부터 3년 동안에 4조로 하기로 했던 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발표하고 매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구간은요. 기다려도 가져가도 배당 수익률이 21만 원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 1년에 5에서 6%가 기본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더 빠진다는 생각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비중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두 분의 의견을 다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산가치 재평가로 바라보냐,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바라보냐. 지금 주도주가 아닌데 굳이 이 좋은 장에 이 문기적거리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되냐 네. 고민이 많은 것 같으니까 두 분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대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가장 또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63,5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늘 종가는 64,000원입니다. 아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사신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나절 지나면 장기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바로 종목 선도 올렸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카카오페이. 오늘 장이 뭐 오늘 안 좋았으니까 또. 그쵸. 예. 왜 63,500원일까요? 네? 왜 63,000원? 이 방송에서 우리 2주 전에 예. 강 대표가 얘기했을 때가 예. 이 있었잖아요. 방송이고 지난주 우리 다른 화요일 방송이었던가요? 그 네. 3부 그쵸, 아, 네. 다른 데 출연하셔놓고 왜 여기서 얘기해요?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했어요. 카카오페이 기업 분석 떠나서 주식에서 투자로 수익 창출을 누릴 거냐, 아니면 매매 차익을 노릴 거냐. 근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95% 이상이 매매 차익자일 거예요. 투자를 해놓고 주가 오르든지 말든지 나 배당 받고 한 5년, 10년 가져갈 거예요. 이런 분은 5%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대응하신 분은 카카오페이 정말 좋아서 사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매 차익 보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63,500원에 사신 것 자체는 내 스스로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주식시장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될 기회에 배워서 준비를 하십시오. 운전면허를 따야 운전을 하러 나가는데 운전면허 안 따고 차 사줘 그러고 차 사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카카오페이 64,500원 사신 분은 사실상 그 주식의 기초가 전혀 없다. 제가 쓴소리일 수도 있으나 네. 앞으로 좋은 자가 돈 많이 버셔야죠. 네. 자,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이제 뭐 전자결제 서비스도 관련돼 있고 또 카카오 그룹 자체가 새 정부 들어와서 어떤 흐름에 타고 있거든요. 모멘텀에.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요게 기준점이 기술적으로 정고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때 터졌고 이때 최대 거래가 터졌어요. 이때. 그럼 이게 갭상승 나와서 떠 있지만 보정을 하면 이게 종가고 이렇게 양봉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57,400원은 눌리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눌렸다 다시 반등 나오든 5일2평이 종가 이탈하는 시점까지 눌릴 수 있다. 그게 눌릴 수 있다라는 거지 꼭 눌린다는 거 아니잖아요. 5일2평이 종가상 이탈했다가 브레이크 걸고 다시 반등 나올 거니까 5일2평 종가에 이탈했을 때 요 가격대 57,400원에서 한 53,500원 사이를 눌림목으로 한번 평단 낮췄다가 반등 나올 때 먹고 나오거나 전고점 넘어갈 때 수익 내는 방법. 이건 실전에서 대응이지 제가 예측만 해드리거든요. 네. 지금 이건 신고가이기 때문에 외봉으로 빠져도 어차피 눌리면 5만 때까지 눌리면 어떡하냐? 그럼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분할 매수해서 반등 시점을 노려야 돼요. 없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없는 분들이 내려왔을 때 분할 자리를 하나, 둘, 셋, 1, 2, 3로 노려놓고 있으면 좋다. 다시 대표님은 그 차트 가지고 얘기할 때 맛깔나게 얘기한다 그럴까? 네. 참 맛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외봉부터 시작해서 단어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재 대표님, 네. 또 어떻게 더 바라보세요? 둘이서 좀 다른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이니까. 이거는 별로 네. 이견이 없어요. 사실 이 종목을 그러니까 딱 5월 말 마지막 주에 이제 방송에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딱 한 번의 기회를 줄 겁니다. 바로 이거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벌써 그때가 주가가 43,400원이었으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2배 정도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최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하신 단가가 너무 안 좋으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 때는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뒤늦게 사셨는데 그렇다고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끝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중간에 눌림 지지테스트를 받고 하는 과정 때가 너무 괴롭다가 되는 거죠. 매수 단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최선 대표님이 아까 일봉을 설명해주는데 저는 대형주는 원래 주봉을 많이 보는 케이스라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까다로운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잘 넘겼어요, 사실. 그러면 지금이 남은 자리가 어디냐면 57,000원에서 72,000원 사이 여기를 매무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무소화하는 과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최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한번 떨어진다면 57,000원대 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깔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디의 중간 가격대에서 딱 사신 거라서 이거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가격에 사시면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이라도 매수가 근처 전후가 온다면 거기서는 가감하게 정리하셔서 나중에 한참 뒤에 보시거나 57,000원 살 때 와가지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사시거나. 그래서 사실 이 대형주 장세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온 장세인데 대형주가 한번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을 때는 좀 숨 고르고 쉬는 과정, 좀 내두시는 쪽이 또 필요합니다. 올라간다 계속 쫓아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선은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 문제는 너무 높게 들어간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 조정을 잘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잘 해라. 아까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네.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너무 꼭지에서 잡았다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단기 유망주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종목입니다. 강재현 파트너는 HMM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한전기술 가져오셨습니다. 원고랑 좀 다르게 나왔네요. 좀 바꾸셨네요. 바꿨어요. 예. 그 종목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TCK라고 반도체.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종목이 맞아요. TCK. 반도체. 근데 이제 원전이 또 최근에 떠오르니까 그쵸. 주도주 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원전을 먼저 보자. 원전은 그렇죠. 먼저 보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네. 한전기술 원전 근데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단기로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아, 그렇죠. 원전같이 이렇게 묵직하게 수주 소식이 나와야지 움직이는 종목이 소식이 나왔단 말이죠. 예. 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전 수주 소식 나온 이후에 그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까지 있었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원전 2기 부지 선정을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실용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 정부까지는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용적인 걸 따지는 거거든요. 원전 부지 선정 두 군데를 올해 연내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멘텀이 된다. 거기다가 먼 미래 미국까지. 그런 점에서 네. 단기적으로 한전기술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계속 주도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전력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강재현 대표님은 네. 아니, 정말 저도 오늘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차트가 왜 이렇게 이쁘지? 네. 근데 딱 들고 나오셔가지고 찌찌뽕 H&M 들고 나오셨는데 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HM도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도 계속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HMM이 이제 오늘 시장만 볼 때는 예. 해운, 정유, 그리고 방사 이 세 종목 세 업종군이 시장 대비해서 볼 때는 강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도 리스크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실적하고 연결된 H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주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계속 좋다는 부분을 하나 우선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법 개정이 될 때 HMM 같은 경우 앞전에 2조 이상의 자사주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시행을. 그래서 그 부분도 상법 개정과 통과가 되면서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자사주 매일 소각할 발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과 밸류 메리트 그리고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근래 들어서 급등 나오는 기업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벨트를 비롯해서 아까 패션 대표님 말씀하셨던 한전기술이라든지 요 근래 급등 나오는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로 다 특징이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박스를 그렸던 종목들이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제 HMM이 이번 주 돌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지지 테스트를 한번 준다면은 뭐 23,000원대 초반에 한번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위로 올라간다 마디 하나가 뽑힌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디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차트가 저렇게 이쁘게 노란 색깔로 색칠하니까 더 이뻐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